오늘은 잘 대주는 여자의 특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쪽만 원해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원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나요? 여기 3년 만난 커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3년 만난 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자가 말합니다. 나 오늘 하고 싶어. 남자가 말합니다. 매일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돼. 그리고 또 다른 날 남자가 말합니다. 우리 오늘 할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싫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이 커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론토 미시소가 대학의 리사데이 교수는 한 사람이 잠자리를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커플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데이 교수는 100일상의 커플을 모집한 뒤 3주 동안 매일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설문은 이런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연인과 잠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요? 잠자리 하고 싶지 않았다면 이유는 뭔가요? 그럼에도 잠자리를 했다면 이유는 뭔가요? 잠자리는 만족스러웠나요? 결과를 분석하던 데이 교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관계를 가졌을 때 오히려 잠자리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참 이상하네요. 사실은 하고 싶었으면서 하기 싫었다고 거짓말한 걸까요? 내키지 않아도 잠자리 하는 여자의 특징 2가지. 첫 번째, 잠자리 하고 싶지 않은 내 욕구보다 잠자리 하고 싶은 연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다. 있다는 마음이 더 크다. 데이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잠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연인이 원하니까 잠자리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잠자리를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잠자리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좀 다릅니다. 잠자리 하고 싶지 않은 내 욕구보다는 잠자리 하고 싶은 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잠자리 할 때 연인이 좋아하는 모습, 잠자리 후 연인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잠자리 만족도가 오르겠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잠자리 말고 데이트를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정작 당신은 피곤함을 느껴 거절합니다. 쉬고 싶은 욕구가 데이트하고 싶은 연인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연인을 위해서 기꺼이 피곤함을 감수하고 데이트를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 보고 싶어 그러자 데이트가 그렇게 좋아. 그래 데이트하자 속으로는 너무 피곤해서 데이트하기 싫은데 말이죠. 피곤하긴 하지만 데이트하러 가자고 할 때 연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덩달아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잠자리는 연인 간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연인이 바쁘면 친구랑 볼 수도 있지만 잠자리 하고 싶다고 친구랑 잠자리 할 수는 없으니까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하지마 진짜 싫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연인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잠자리 하고 내가 데이트하고 싶을 때만 데이트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도 연인이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좀 더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진짜 너무 힘든데 잠자리 해줘야 하나요? 이런 의미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잠자리는 해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2번째, 불안형 애착 유형의 여자. 이런 여자는 침대 위에서 유독 적극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연애 유형은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3가지로 나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애착 유형 이야기예요. 애착 유형이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 방식을 결정짓는 특성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연애할 때 얼마나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이 애착경을 알고 있으면 평소 두 사람이 왜 싸웠는지는 물론 그 해결책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잠자리 성향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교수가 49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애착형이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에 따라 잠자리 성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불안형 의잠자리 괜히 거절했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먼저 불안형은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 봐 자주 불안해하기 때문에 연애에 늘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이에요.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애인이 싫어하거나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런 불안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불안형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주 했고 잠자리 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컸다고 해요. 이것은 잠자리를 상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애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잠재를 하기도 했고요.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잠자를 통해서 상대와 더 끈끈한 사이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또 불안형 여자들은 썸 상대나 애인이 나랑 잘래? 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끌리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거절했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 거죠.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제하는 이유가 조금은 슬픈 크네요. 회피형의 잠자리 별로 안 당겨 이번엔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애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제한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와 깊고 진한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과 정서적 거리를 둬야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럼 회피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회피형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훨씬 가끔 했고 그 적극성도 훨씬 낮은 편이었어요. 회피형은 잠자리를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거든요. 내 몸과 마음속을 상대에게 내어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걸 싫어하는 회피형이 별로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정을 섞지 않고 그냥 잠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한다기보다는 연인이니까. 한다고 할까요? 당연히 적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들만큼 자주 하지는 못할 거고요. 지금까지 잘 대주는 여자의 특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내키지 않아도 잠자리 하는 여자의 특징 2가지. 첫 번째, 잠자리 하고 싶지 않은 내 욕구보다는 잠자리 하고 싶은 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연인이 원하니까 잠자리 한 거예요. 잠자리 할 때 연인이 좋아하는 모습, 잠자리 후 연인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잠자리 만족도가 높겠죠. 2번째, 불안형 애착용 여자. 불안형은 남들보다 잠을 잠자리도 자주 했고 잠자리 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컸습니다. 이는 잠자리를 상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애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잠자리를 하기도 했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불륜을 저지르는 남성의 3가지 유형과 이를 알아보는 방법. 부정행위는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준에서도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 고통, 분노는 전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속임수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중 하나입니다. 3가지 유형의 남성이 다른 사람보다 불륜을 더 많이 저지르고
그들을 조심함으로써 바람이라는 엄청난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앞으로 속일 조짐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면 불륜의 여파에 대처하는 일을 크게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잠재적인 사기꾼과의 연루를 적극적으로 피하면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기꾼의 성격 특성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피우는 남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잠재적인 사기꾼의 징후는 무엇입니까? 바람 피우는 남자의 심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너무 깊이 빠져들거나 한 가지에 너무 애착을 갖기 전에 여러 가지 외도를 하고 있는 남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왜 바람을 피우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왜 불륜을 저지르는가? 차례.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사랑하는 파트너에게 맹목적으로 속이는 것은 잔인할 수 있습니다. 발밑에 땅이 무너져 부드러운 모래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의심하지 않았고 가장 나중에 알아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락적인 일이든 성적인 일이든 감정적인 일과 같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든 중요한 타인의 이탈은 범법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계와 속이는 사람의 정신에 흠집을 남깁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왜 바람을 피울까? 이 질문은 헌신적인 관계에서 불신앙이 그 추악한 머리를 치켜 세울 때 표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이유를 사용하여 이러한 행동을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사용해서는 안 됨.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많은 것을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배신당한 파트너가 이러한 타격을 처리하기가 어느 정도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의 지루함은 남자가 불안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스릴과 성취감을 추구하는 불행한 관계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한때 헌신했던 파트너가 습관적인 사기꾼으로 변했다면 지루함과 안일함이 타실 수 있습니다. 불안감 남자가 불안감에 휩싸여 파트너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연애 초기에 바람을 피우는 경우는 대개 불안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검증에 의존합니다. 자극적이고 눈부신 연애보다 그 검증을 얻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의 불륜 파트너의 관심은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그가 더 많은 것을 위해 계속해서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적 거부 기본 관계에서 성적 친밀감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성적 거부 혼외 관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성 혐오 때때로 남자들은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성 혐오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한 파트너와 안전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헌신이라는 지배적인 특성이 부족하며 친밀감에서 비롯되는 압도적인 감정을 다루기 위해 부정행위와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촉발 요인이기는 하지만 모든 남성이 파트너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낭만적인 관계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람 피우는 경향이 있는 남성만이 이러한 유발 요인을 사용하여 바람 피우려는 유혹에 굴복합니다. 이는 세 가지 유형의 남성이 다른 남성보다 바람을 더 자주 피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남성이 아내 파트너를 속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부정 행위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혼 남성 중 몇 %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나요? 관계에서 잔인하고 불쾌한 부정 행위는 우리 대부분이 믿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에 따라 혼외 성관계에 대한 연구 9년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의 21%가 일생에 한 번 이상 불륜의 선을 넘어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기간의 일부일처제 관계에서 바람을 피운 여성은 13%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 격차는 지난 9년 동안 대부분 정체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미국 결혼 및 가족 치료 협회 어메리컨 어소시에이션 포 메리지 언드 패멀리 세러피에 따르면 다양한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25%, 기혼 여성의 15%가 혼외 관계에 가담하다 RS. 불륜을 저지르는 기혼 남성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표본 크기, 인구 통계, 불륜의 정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나는 말은 감정적인 일, 성관계 없는 성관계, 사이버적인 일 등을 포함합니다. 대체로 벽에 적힌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4분의 1의 남성이 배우자를 속입니다. 가족. 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더 높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바람을 피우는 특정 유형의 남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는 성격 유형, 심리적 구성, 헌신에 대한 두려움 또는 초기 인생 경험. 이러한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성들에게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 가지 유형의 남성이 기본 관계의 성격에 관계없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적어도 다른 남성보다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 심리학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성격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람을 피우고 장기적인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의 사고방식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부정행위의 첫 징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하는 남성의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남성은 다른 남성보다 불륜을 더 자주 겪습니다. 1. 차밍 씨. 미스터 차밍은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고 일반적으로 그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타고난 플레이보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연쇄 사기꾼 성격 장애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관계의 초기 시절을 되돌아보세요.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선수와 데이트? 그렇다면 불행히도 당신의 파트너는 사기꾼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터 차밍은 똑똑하고 재미있고 말을 잘하고 흥미롭고 상냥해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쉽고 즐겁습니다. 그가 자신의 관계 상태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을 이기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무장해제 인물입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그 불륜을 자신의 사랑스럽고 저항할 수 없는 성격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미스터 차밍은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그에게 부정행위는 그의 결혼이나 관계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기꾼 중에서 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을 피웠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남자 또는 그의 주요 파트너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의 징후. 미스터 차밍은 확실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남성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는 바람을 피우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헌신 기혼 남성입니다. 그에게 부정행위는 검증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탈하지만 그 일이 그가 그의 주요 파트너를 떠나고 싶어 할 만큼 충분히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연쇄 사기꾼 그리고 그의 범법은 그가 자존감을 높이고 외부적 정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탐닉하는 엄격한 성적 관계에 기초한 오락 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속인 후 성공적으로 당신을 설득하고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이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너에게 계속해서 속이는 악순환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남성에 대한 몇 가지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혹. 이 경우 부정행위의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바로 눈앞에 있는 다른 여성에게 뻔뻔하게 추파를 던지는 경향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들 중에서 차밍 씨는 아마도 그의 성향이 가장 뻔뻔한 사람일 것입니다. 공감 없음. 그는 다음을 표시합니다. 관계에 대한 공감 부족. 그의 유혹적인 방식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다른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 당신을 불편하거나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방식을 고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자가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대한 위험 신호입니다. 무장해제. 매력. 불륜을 저지르는 세 가지 유형의 남자 중 그는 또한 자신의 범법을 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거나 그가 당신을 속이는 것을 발견하면 그는 그의 매력으로 당신을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는 당신이 그에게 그 사람이라고 약속하고 당신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의 부정 행위를 계속합니다. 의심되는 루틴. 그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어린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원하는 것은 그의 허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매력이 여전히 마법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지출 이상. 신용카드 명세서에 설명할 수 없는 금전 거래나 요금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에 둔 소녀를 설득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출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락적인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불륜 파트너에게 아첨하여 그녀가 절망적으로 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 그의 태도는 유난히 밝고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불륜은 그의 자존감과 자의식을 강화시켜 주므로 그가 새로운 자신감과 거만함을 발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니 씨. 리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확실히 규명할 것이 없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녀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소유욕이 많고 질투심 많고 불안한 아내라는 이유로 그녀의 모든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경고 신호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경고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직장 동료와 오랜 섹스를 나누면서 그의 불성실함을 폭로했다.